안녕하세요. 시니어 진도 라이프입니다. 본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감동적인 사연과 명곡을 담고 있습니다. 감상하시며 따뜻한 위로와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디찬 중환자실 28살의 뜨거운 결혼식 차가운 복도에서 저는 김준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 20년 동안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켜봤습니다. 의학은 과학입니다. 객관적 수치와 통계 그리고 냉정한 판단.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가을 그 젊은 연인의 마지막 순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생생하게 제 기억을 붙잡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2024년 가을밤 저는 다시 그날의 기록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가 저를 완전히 다른 의사로 아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응급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밤 11시 47분 응급실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직 중이었고 막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참이었습니다. 종이컵에 따뜻한 증기가 손끝을 데우고 있었는데 간호사 김미선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추락 환자 GCS 3점입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 떨어지며 갈색 액체가 진료 기록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GCS 3점.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낮은 점수, 사실상 뇌사 직전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응급실 중앙으로 달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들것 위에는 28살의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준서, 건설 현장에서 4층 높이에서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훤칠하고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동공은 빛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환자는 살릴 수 없다. 하지만 의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 확보, 산소 포화도 체크, CT 준비. 제 목소리가 응급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간호사들과 레지던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맥박은 너무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심장이 죽음과 싸우고 있었지만 이미 전쟁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응급 CT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막하 출혈, 뇌좌상, 뇌간 손상, 수술로도 어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었습니다. 뇌의 생명 중추가 이미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뛰쳐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막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 뒤로 나이 지긋한 부부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청진기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담이 얼마나 잔인할지를. 상담실의 침묵. 상담실은 작고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회색벽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 그리고 작은 테이블 하나. 저는 이 공간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통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준서 씨의 아버지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듯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약간 젊어 보였지만 이미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성 윤슬아 씨. 슬아 씨는 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꽉 쥔 채 떨리는 입술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씨,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단 한 문장에 어머니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슬아 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CT 결과 뇌간을 포함한 광범위한 뇌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자발 호흡이 불가능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뇌사 판정 절차를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뇌사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우리 준서가.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회복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슬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랍도록 평온한, 그래서 더 섬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이미 몸을 떠난 것처럼.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로서에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지만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준비요? 슬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준비요? 혼수 가구는 이미 주문했는데, 웨딩드레스는 다음 주에 가봉인데,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끊었는데, 무슨 준비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슬아야, 어머니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슬아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슬아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아무 온기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이 저희 결혼식인데요. 청첩장도 다 돌렸고요. 선생님도 초대장 받으셨어요. 어떻게 진정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 부정, 디나이얼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애도의 5단계 중 첫 번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단계. 윤슬아 씨,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준서 씨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슬아 씨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사랑.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번, 각 10분씩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을 어기기로 했습니다. 슬아 씨를 준서 씨의 병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준서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휘익, 푸슈 소리를 내며 그의 폐에 공기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B-, B-, 하는 소리로 심장 박동을 알렸습니다. 슬아 씨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차가운 유리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그녀의 몸이 바닥으로 무너지려 했지만 저와 간호사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처럼. 들어가게 해주세요. 슬아 씨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중환자실은 감염 관리가 엄격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는 것을. 10분만요. 저는 말했습니다. 마스크와 가운을 입으셔야 합니다. 슬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문이 쉬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슬아 씨를 준서 씨의 침대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준서야. 슬아 씨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 슬아야. 준서 씨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생명이 빠져나가는 손의 온도. 하지만 슬아 씨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비볐습니다. 마치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려는 듯. 준서야,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회사에서 야근하고 오느라. 근데 왜 여기 누워있어? 감기야?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선생님, 슬아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계속. 규정상으로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을 다시 봤습니다. 그 눈빛엔 애원이 있었습니다. 생명줄을 붙잡으려는 필사적인 애원. 최대한 배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아 씨가 작게 고개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서 씨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서야, 선생님이 괜찮대. 우리 조금 더 있을 수 있대.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들린 그녀의 속삭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서야, 나 너무 무서워. 닷새간의 기록. 첫째 날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슬아 씨는 밤새 중환자실 복도에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서 눈을 붙이지도 못한 채 준서 씨의 병실 유리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제가 회진을 돌 때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뽑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몸 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슬아 씨가 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고 그저 두 손으로 감싸 쥐고만 있었습니다. 온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말로 꺼내는 것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기적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슬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슬아 씨는 다시 준서 씨의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준서야, 오늘 우리 신혼집에 가구 배송 온대. 네가 고른 그 가죽 소파 기억나지? 네가 이건 50년은 쓸 수 있는 소파야라고 했잖아. 맞아, 50년. 우리 함께 50년 동안 그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아이들이랑 놀고 손주들 보는 거야. 응?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저는 간호사실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CCTV 모니터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둘째 날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준서 씨의 상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는 평탄했습니다. 뇌사 판정을 위한 첫 번째 검사. 저는 결과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슬아 씨는 여전히 복도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준서 씨의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후 면회 시간, 슬아 씨는 웨딩 잡지를 가져왔습니다. 준서야, 봐봐. 이 드레스 어때?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찍어왔어. 아, 그리고 이건 부케. 나는 작약이 좋은데 너는 장미가 좋다고 했지? 우리 둘 다 넣어달라고 할까? 응. 그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준서 씨가 대답할 것처럼. 하지만 준서 씨는 침묵했습니다. 인공호흡기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저녁, 저는 슬아 씨에게 식사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서가 깨어나면 배고플 텐데요. 제가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슬아 씨,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준서 씨 곁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슬아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죽 한 그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슬아 씨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셋째 날 2019년 10월 20일 일요일, 준서 씨의 혈압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승합제를 추가했지만 몸은 서서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슬아 씨는 이제 완전히 중환자실 복도의 일부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간호사들도 그녀에게 익숙해졌고 가끔 따뜻한 차를 갖다 주곤 했습니다. 이날 슬아 씨는 청첩장을 가져왔습니다. 준서야, 봐. 우리 청첩장 나왔어. 예쁘지? 네가 고른 디자인이야. 이준서, 윤슬아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이래. 맞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야. 우리 이미 하나잖아. 그치? 저는 유리창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슬아 씨가 청첩장을 펼쳐 준서 씨의 손 위에 올려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준서 씨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서 마치 청첩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꼭 약속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의사로서의 제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는데 뜨거운 물줄기를 맞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의사 생활 동안 환자 때문에 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넷째 날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두 번째 뇌사 판정 검사.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준서 씨는 뇌사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다시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제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인공호흡기를. 아직 아니에요. 슬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요. 슬아야. 준서 씨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준서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슬아 씨가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안 아파요. 자고 있는 것뿐이에요. 조금만 더 자면 깨어날 거예요. 그녀는 부정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이 맞을까요? 사흘. 저는 말했습니다. 사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슬아 씨는 제게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면회 시간, 슬아 씨는 준서 씨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사흘만 더. 알았지? 그 안에 꼭 깨어나야 해. 꼭. 다섯째 날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새벽 4시, 저는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준서 씨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슬아 씨를 부르세요. 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복도에서 자고 있던 슬아 씨는 간호사의 손길에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안 돼. 안 돼요. 그녀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서야. 아직 안 돼. 마지막 서약. 새벽 5시 17분. 중환자실은 비현실적으로 조용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모니터 소리, 인공호흡기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배경으로 물러나고 오직 준서 씨의 침대 주변만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슬아 씨는 준서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준서 씨의 다른 쪽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혈압 70에 40, 심박수 45, 산소 포화도 88%. 모든 숫자가 생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슬아야,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슬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서 씨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슬아 씨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혼자서요. 저는 준서 씨의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준서 씨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그들은 천천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도 나가려 했지만 슬아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계셔주세요. 제가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 한 구석에 섰습니다.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면서 슬아 씨는 준서 씨의 침대 난간을 내리고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준서 씨의 뺨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피부. 하지만 그녀는 마치 따뜻한 것처럼 그 손을 비볐습니다. 준서야.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 이제 너 보내줘야 할 것 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닷새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빨리 공사장에 갔어야 했는데. 그날 야근만 안 했어도 너 혼자 늦게까지 일하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나 진짜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우리 7년이나 만났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너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너 없는 세상에서 나 혼자 어떻게 숨 쉬어. 슬아 씨의 눈물이 준서 씨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투명한 물방울이 그의 창백한 피부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슬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너 너무 힘들잖아. 내가 너 붙잡고 있으면 너 더 아플 것 같아. 그치? 그녀는 산소호흡기 튜브 때문에 입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대신 준서 씨의 이마에 길게, 아주 길게 입을 맞췄습니다. 10초, 20초. 마치 그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려는 듯.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너만 사랑할 거야. 모니터의 경고음이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심박수가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우리 약속 잊지 마. 슬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가 너 없이도 잘 살 거야.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들 다 이룰 거야. 그 신혼집에서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거야.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준서 씨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넌 편하게 가. 응? 아프지 말고, 힘들지 말고, 그냥 푹 자는 것처럼 편하게. 슬아 씨의 이마가 준서 씨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아니, 슬아 씨의 숨소리와 인공호흡기 소리가. 나중에 갈게. 아주 나중에. 그때 다시 만나자. 약속.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의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40, 35, 30.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갔지만 멈췄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개입할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준서야. 슬아 씨가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심박수 25, 20,
15. 준서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반사신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그의 마지막 대답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고마워. 슬아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심박수 15. 그리고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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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차가운 단음이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오전 5시 23분 이준서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침묵의 무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슬아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준서 씨의 손을 잡은 채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있었습니다. 눈물만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저는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의사 생활 동안 청진기를 드는 제 손이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준서 씨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침묵, 완벽한 침묵. 더 이상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종.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임종 확인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오전 5시 23분 슬아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아악! 그것은 제가 들어본 가장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영혼이 찢어지는 소리,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비명.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준서 씨의 부모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준서 씨의 몸 위로 쓰러졌습니다. 준서야, 우리 아들, 준서야.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들어와 준서 씨의 모니터를 끄고 인공호흡기를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 슬아 씨는 여전히 준서 씨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손을 놓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슬아 씨가 천천히 준서 씨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가락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슬아야, 어머니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슬아야, 우리 준서, 이제 편하게 보내줘야지. 어머니, 슬아 씨가 울먹였습니다. 저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어머니도 울면서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준서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대신 갈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죽음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의 죽음이었습니다. 간호사 김미선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20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 봤어요.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1시간 후 슬아 씨가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완전히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물이 완전히 고갈된 것처럼. 선생님, 그녀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슬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저도 알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근데요, 저는 기적을 봤어요. 네, 준서가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선생님은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느꼈어요. 준서가 저한테 괜찮아,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것이 단순한 반사작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슬아 씨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슬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약속 지킬 거예요. 준서한테 한 약속 꼭 지킬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행복하게 산다는 약속이요? 슬아 씨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준서가 제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저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다리에 천근만근 무게가 달린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살아남은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그 후 5년, 그 사건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아니, 변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깨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저는 의사였습니다. 과학을 믿었고, 수치를 믿었고, 통계를 믿었습니다. 감정은 진료실에서 배제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객관성을 해치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 씨와 슬아 씨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치료는 예술이라는 것을, 환자는 숫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을. 저는 진료 방식을 바꿨습니다. 환자의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진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김 선생님, 너무 감정적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환자들이 달라졌으니까요. 한 6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뇌종양 환자였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50%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수술을 받으려고 하세요? 살아야지. 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손주 결혼식을 봐야 해서요. 내년 봄인데.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수술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주의 결혼식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손주의 결혼식 6개월 전으로. 그리고 수술 전날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년 봄에 꼭 뵙겠습니다. 손주분 결혼식 사진 꼭 보여주세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봄, 할아버지는 정말로 제게 손주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입니다. 저는 그때 준서 씨와 슬아 씨를 떠올렸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사랑이 어떻게 죽음조차 넘어서는지를. 그리고 저는 슬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준서 씨가 떠난 지 2년 반 만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는 돌아봤습니다.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은. 저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슬아 씨? 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뵙고 싶었어요. 우리는 카페테리아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슬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준서가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습관적으로 준서야 일어나라고 말하고는 빈 침대를 보고 울었어요. 매일매일. 슬아 씨, 신혼집은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준서 없이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잔인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서 부모님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살자고 하셨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제가 먼저 혼자 서야 할 것 같아서요. 준서도 그걸 원했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어떠세요? 슬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지만 그 안에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힘들 때가 많지만 이제는 준서를 떠올리면서 웃을 수 있어요.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행입니다. 선생님, 슬아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액자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슬아 씨와 턱시도를 입은 준서 씨.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합성 사진이에요. 슬아 씨가 설명했습니다. 준서 사진이랑 제 사진을 합쳐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결혼하지 못했으니까 적어도 사진으로라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서한테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약속을 지킨 거예요. 준서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아동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을 돕는 일이에요. 준서를 잃으면서 상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어른인 저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준서도 그걸 좋아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슬아 씨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와의 약속을,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을. 선생님, 슬아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다고. 그때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요. 닷새라는 시간을요?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아니에요. 슬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닷새가 저를 살렸어요.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준수한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닷새 동안 저는 준수한테 우리의 미래를 전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 모습, 아이들 키우는 모습, 손주 보는 모습, 전부요. 그래서 준서는 알고 갔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을 수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저도 알았어요. 준서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를요. 그 사랑이 지금도 저를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슬아 씨,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슬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랑받았을 뿐이에요. 그게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2024년 가을, 그리고 현재 2024년 10월 22일, 준서 씨가 떠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중환자실 복도에 서 있습니다. 같은 장소, 5년 전 슬아 씨가 닷새 동안 머물렀던 그 장소. 오늘 아침 슬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준서 기일이에요. 시간 되시면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장했습니다. 그러죠. 오후 3시 어떠세요? 지금 시계를 보니 2시 50분입니다. 저는 한 번 더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봅니다. 5년 전 그 자리에 준서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아 씨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유리창을 만져봅니다. 차갑습니다. 5년 전에도 이렇게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김미선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이제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에게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아, 김 간호사. 오늘이 그날이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5년이 됐네요.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김미선이 한숨을 쉽니다. 그 후로 환자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냥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슬아 씨는 어떻게 지내시대요? 곧 만날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김미선의 목소리에 존경이 묻어납니다. 저라면 저는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계를 봅니다. 2시 55분. 저는 가운을 벗고 병원을 나섭니다. 병원 앞 카페는 5년 전과 똑같습니다. 아니, 조금 달라졌네요. 인테리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창가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슬아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큰 가방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슬아 씨. 그녀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소입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입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습니다. 그녀를 자세히 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얼굴에는 작은 주름이 생겼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묻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슬아 씨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합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쌓였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오늘 슬아 씨가 입을 엽니다. 준서 산소묘지에 다녀왔어요. 아침 일찍. 그러셨군요. 꽃을 가져갔어요. 준서가 좋아하던 해바라기.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슬아 씨가 미소 짓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요. 어제 상담한 아이 이야기도 하고 지난주에 본 영화 이야기도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요. 그녀는 가방에서 앨범 하나를 꺼냅니다. 두꺼운 앨범입니다. 이걸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앨범을 받아듭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준서와 슬아의 5년.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거기에는 준서 씨와 슬아 씨의 합성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봤던 그 사진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손글씨로 쓰인 글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우리가 결혼하기로 한 날.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 사랑해, 준서야.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신혼집 사진이 나옵니다. 아니, 슬아 씨의 원룸 사진입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 위에 준서 씨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2020년 1월. 신혼집은 아니지만 여기서 준서와 함께 살고 있어. 매일 아침 준서한테 잘 잤어? 라고 물어. 준서는 대답 안 하지만 나는 들려. 마음으로. 페이지를 계속 넘깁니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슬아 씨의 사진. 2020년 6월.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 준서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산에 오른 슬아 씨의 사진. 2021년 3월. 우리가 함께 가려던 설악산에 왔어. 혼자 왔지만 준서도 함께 있는 것 같았어. 정상에서 준서 이름을 불렀어. 준서 씨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사진. 2021년 10월. 어머니 생신. 우리 셋이 준서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웃었어. 준서가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바다를 바라보는 슬아 씨의 뒷모습 사진. 2022년 7월. 우리가 신혼여행 가려던 제주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준서를 떠올렸어. 준서도 이 바다를 보고 있을까? 상담실에서 한 아이를 안고 있는 슬아 씨의 사진. 2023년 4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우라는 아이를 만났어. 내가 경험한 상실을 이야기해줬어. 지우가 선생님도 힘들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대답했어. 응,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사랑은 죽지 않아. 사랑은 계속돼. 지우가 울면서 나를 안았어. 그 순간 나는 느꼈어. 준서의 사랑이 이 아이를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준서가 떠난 지 5년. 오늘 산소묘지에서 준서한테 말했어. 나 잘 살고 있어. 힘들 때도 많지만 행복해. 준서가 남겨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 고마워, 준서야.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미안해. 아직도 가끔 울어서. 하지만 괜찮아. 눈물도 사랑의 한 부분이니까. 준서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주 오래 후에 나도 그곳에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약속해. 저는 앨범을 덮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슬아 씨가 말합니다.
제가 약속 지켰죠? 네. 저는 간신히 대답합니다. 지키셨어요. 정말 잘 지키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슬아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준서 없이 웃는 게, 준서 없이 밥 먹는 게, 준서 없이 잠드는 게 전부 배신 같았어요. 하지만요. 슬아 씨가 눈물을 닦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가 불행하면 준서도 불행하다는 걸. 제가 슬프면 준서도 슬프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어요. 준서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지겠다고. 저는 슬아 씨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빛이 있습니다. 희망의 빛입니다. 그리고 슬아 씨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냅니다. 작은 상자입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2개의 반지가 있습니다. 커플링입니다. 준서가 프로포즈할 때 준 반지예요. 저는 지금도 매일 이걸 끼고 다녀요. 저는 슬아 씨의 손을 봅니다. 왼손 약지에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있습니다. 저는 준서의 아내예요. 슬아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아내예요. 그리고 평생 아내로 살 거예요. 선생님, 슬아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요. 5년 전 저한테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슬아 씨가 제 말을 끊습니다. 선생님은 의사셨지만 그 이상이셨어요. 선생님은 저한테 사랑할 시간을 주셨어요.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이 준서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녀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 숙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그녀를 말립니다. 슬아 씨, 고개 드세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네, 당신과 준서 씨가. 저는 말합니다. 저를 더 나은 의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당신들의 사랑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동시에 의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5년 전 그날 이후로 저는 매년 이날만 되면 중환자실에 가요. 그리고 그때를 떠올려요. 당신이 준서 씨에게 했던 말들, 준서 씨를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것들을요. 선생님, 그게 저는 목이 메입니다. 처방전이에요. 제가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상기시켜주는. 슬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웃고 있습니다. 준서도 기뻐할 거예요. 그녀가 말합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나아졌다는 걸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시킵니다. 슬아 씨는 카페라떼를, 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합니다. 선생님은 슬아 씨가 묻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일에 치여서 그럴 여유가 없었네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슬아 씨가 미소 짓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세요.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이별이 아프더라도 당신은 다시 사랑할 생각은 없으세요? 슬아 씨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준서 한 명으로 충분해요. 평생 동안 준서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저는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는 것도 아름답다고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요. 슬아 씨가 덧붙입니다. 저는 외롭지 않아요. 준서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여기.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요. 우리는 2시간을 그렇게 앉아 이야기합니다. 5년 동안의 이야기들. 슬아 씨는 상담사로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병원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집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섞인 하늘. 아름답습니다. 가을 노을은 슬아 씨가 중얼거립니다. 준서가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준서가 그랬어요. 가을 노을을 보면 인생이 아름답다는 걸 느낀다고요. 시작도 아름답지만 끝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저는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날 아침을 떠올립니다. 준서 씨의 마지막 순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웠습니다. 비극적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슬아 씨,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슬아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말합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사랑을 지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슬아 씨가 미소 짓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사랑이니까요. 저녁 7시, 우리는 카페를 나섭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누군가의 죽음에도, 누군가의 슬픔에도. 선생님, 슬아 씨가 저를 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내년 이맘때요. 그러죠. 저는 대답합니다. 꼭요. 슬아 씨가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5년 전 중환자실 복도에서 봤던 그 작고 부서질 것 같던 여성이 이렇게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구나. 저는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중환자실에 올라갑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보호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기도하는 표정으로, 지친 표정으로.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가 슬아 씨에게 해줬던 것처럼 시간을 주자고. 사랑할 시간을, 작별할 시간을, 준비할 시간을. 중환자실에 서야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따뜻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환자분 곁을 지키고 사랑을 전하는 그 시간이요. 의학적인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환자분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젊은 남자는 제 말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울음은 5년 전 슬아 씨의 절규와는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공포가 담긴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수건을 건네주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게 희망만 주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용기와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함께 건넵니다. 그것이 5년 전의 경험이 저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니까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손길이 의학적인 기적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만은 영원히 구원받을 테니까요. 제가 덧붙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내에게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말해줘야겠어요. 지금이라도.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중환자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와 희미하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있었습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저의 서약은 단순한 개인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찾아온 모든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할 희망의 바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죽음을 막으려는 의사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이 존재하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준서 씨와 슬아 씨의 서약은 죽음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고 그 꽃의 씨앗은 5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중환자실에 떨어져 또 다른 사랑의 시간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흰 가운 주머니를 만져봅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빈 종이와 펜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전할 시간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내어줄 작은 시간의 증표입니다. 오늘도 저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기계음 속에서 따뜻한 인간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서약합니다.